1학년 교실에서 제일 흔한 질문. 선생님 몇 시예요? 몇 시에 밥 먹으러 가요? 12시 되려면 몇 분 남은 건데요? 오늘 며칠이에요? 무슨 요일이에요? 네, 담임 선생님이 친절하게 김바늘이 10일을 가리키면 밥 먹으러 갈 거예요 라고 알려주시겠지만 스스로 시계를 읽을 수 없다 보니 아이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안녕하세요. 어디든 학교의 하유정입니다. 저는 17년 정도 교직에 있으면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대체로 골고루 맡았는데 그중 1학년을 한 4년 정도 지도했어요. 제 두 아이의 1학년 학부모로서의 경험까지 합하면 합이 6년? 그러다 보니 초등 1학년 학생들과 함께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여러 이유들을 알게 되었는데요. 특히 특정 학습 영역이 우리 아이들의 학교 적응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바로 그 첫 번째는 한글이었어요. 우리 부모님들도 한글 떼기에 대한 걱정으로 입학 전부터 다양한 시도를 해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교육에 도움을 받지 않고 가정에서도 쉽고 스트레스 없이 한글을 떼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차시별 한글 학습 영상과 1학년 한글 떼기 교재를 만들었었고 덕분에 많은 학생과 선생님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럼 한글 다음으로 우리 아이들 학교 적응에 중요한 공부 뭘까요? 바로 시계와 달력 보기예요. 초등 저학년 과정 중에서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영역이 바로 이 시계와 달력 단원이 들어가는 측정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수학에서 특히 어려워하는 이 영역, 시계와 달력을 정확하게 익힐 수 있도록 20일 만에 완성하는 1학년 시계 달력 책을 만들었어요. 네, 20일이면 시계 달력 다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이들은 시계와 달력을 어려워할까요? 그게 초등학교 1학년 전후의 아이들은 주로 십진법을 기준으로 수세기를 배우는데 시계 보기는 기존의 수세기와는 약간 다르죠? 시계 분읽기는 60진법을 기초로 하고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는 시계바늘이 가리키는 숫자가 분명히 1인데 그것을 5분으로 읽어야 되는 그 혼란스러움 충분히 어렵겠죠. 그래서 분읽기까지 확실히 익히려면 시계 보기를 체계적으로 학습해야 해요. 또 하나, 둘, 셋, 1, 2, 3은 정확하게 읽을 수 있더라도 1시, 2시, 3시처럼 시계를 읽는 것은 조금 더 연습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더군다나 요즘에는 스마트폰 시계와 같은 디지털 시계에 익숙해지다 보니 아날로그 시계의 시계바늘을 관찰할 기회도 적어진 게 현실이니까요. 더불어 달력도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영역인데요. 달력 속에는 수배열표와 같은 규칙이 있죠. 달력 속 규칙을 찾은 뒤에 그 규칙을 적용해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단계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해요. 제가 이 20일 만에 완성하는 1학년 시계 달력을 만든 이유가 아이들이 어려워하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도구가 바로 이 시계와 달력이죠. 그런데 이 시계와 달력을 잘 읽지 못해서 생기는 그 불편함은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의 몫이에요. 1학년 교실에서 제일 흔한 질문. 선생님 몇 시예요? 몇 시에 밥 먹으러 가요? 12시 되려면 몇 분 남은 건데요? 오늘 며칠이에요? 무슨 요일이에요? 네, 담임 선생님이 친절하게 김바늘이 10일을 가리키면 밥 먹으러 갈 거예요 라고 알려주시겠지만 스스로 시계를 읽을 수 없다 보니 아이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리고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운동장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노는 데 몰입하다 보니 종소리도 놓치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시계를 보지 못해서 여전히 땅 파고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에 있어요. 학교 교육과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1학년 2학기에 1시, 2시, 1시 30분, 2시 30분 이런 정각과 간단한 시각의 개념을 학습하게 되고요. 1시 5분, 2시 31분 이런 5분 단위, 1분 단위의 시계 보기는 2학년 2학기에 학습하게 돼요. 그러니까 학교 교육과정 상으로는 거의 3학년이 다 되어가는 시기에 드디어 시계를 다 볼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까지 시계를 잘 읽지 못해서 생기는 불편함은 누구 거예요? 우리 아이들만 불편하겠죠. 그리고 지금이 몇 시 몇 분인지를 아는 것은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초석이에요. 그리고 시간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감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어야 아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도 하겠죠. 그러니까 시계 달력 보기는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 적응과도 관련이 깊은 거예요. 시계를 볼 줄 안다는 것은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익힐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뜻하고요.
그러니까 시계 달력 보기를 미루지 마세요. 이 시계는요, 읽는 법이 가장 어려운 도구 중 하나이지만 일상생활에서 매일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동시에 읽는 법을 일찍 가르치는 도구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 가정에서 가르치다 보면 아이들이 각자의 비형식적인 방법으로 익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읽을 수 있다 하더라도 체계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이드가 되어줄 책을 꼭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20일 만에 완성하는 1학년 시계 달력은 그냥 단순한 문제집은 아니에요. 제가 이 4가지 차별화 요소를 넣어두었거든요. 먼저 첫 번째는 초등학교의 생활이 책 속에 들어있어요. 우리 아이들의 학교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일상생활, 특히 초등학교의 생활을 고스란히 책으로 가져왔거든요. 수학은 실생활이라는 생활 맥락 속에서 배우고 익혀야 제대로 활용까지 할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하루 4쪽 분량의 부담스럽지 않은 학습량으로 구성해 두었기 때문에 절대로 아이와 실랑이 벌릴 일이 없을 거예요. 매일 4쪽의 공부 속에는 총 4단계로 시계 보기, 시각 쓰기, 시각 나타내기, 마지막 생활 속 시계 보기로 구성해서 개념부터 실생활 적용까지 모두 담고 있어요. 세 번째는 놀이 형식의 복습 페이지인데요. 진도를 막 나가다 보면 아이들이 앞선 개념을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마다 복습 페이지를 넣어두었는데 모든 아이들이 좋아하는 위로찾기, 선생님 놀이, 이런 학습 놀이 페이지로 재미있게 복습할 수 있도록 구성해 두었어요. 네 번째는 부록이에요.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면 아이들이 직접 시계와 달력을 그릴 때 굉장히 오류를 많이 범하는데 교과서에는 분량과 진도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직접 그리고 조작해보는 활동을 충분히 다루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록으로 썼다 지웠다 시계 달력판을 넣어두었어요. 충분히 반복해서 그려보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더더 시계 달력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말이에요.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 교육과정의 내용, 그리고 60진법의 원리, 숫자 1을 5분, 숫자 2를 10분으로 읽어야 하는 그런 시계의 원리들을 딱 20일이면 다 익힐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너무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귀여운 공주와 수키가 우리 친구들의 공부를 도와줄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요, 금방 익힐 수 있어요. 아이들이 시계를 볼 줄 알면 시간을 더 소중히 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 시계 달력 보기 미루지 마시고 곧바로 시작해 보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